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면 내가 이렇게 하트 날려줄게. 지금 바로 고고! 는 폭언, 갑질, 히스테리 이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민감한 돈 문제가 나오고 있고, 그 돈 문제에 이혜훈과 이혜훈 당사자가 아니라 새 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새 아들의 재산이 47억이래요. 그리고 새 아들이 막대한 재산을 올림에 있어서 그 나이가 20살 이전이었답니다. 미성년자는 월급을 안 받죠? 수입이 없죠? 돈을 벌지 않는 사람들이 무려 3명이나 20살 전에 억대 재산을 축적했다라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이혜훈과 그 남편을 통해 가족 찬스를 쓴 거죠.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새 아들의 재산 관련 내용입니다. 계속 늘어나. 중요한 건 이들이 미성년자 때부터 20대 초반 때부터 그 어떠한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억대 수입을 가져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금액이 무려 40억이나. 당연히 이와 관련돼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새 아들의 재산이 부촉되는 가운데 이혜훈도 10년 만에 110억이나 재산을 불렸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 이혜훈이가 포장지를 깔았어요. 어떤 식으로? 마치 자신은 돈이 없는 것처럼. 무주택자로 살다 보니 집주인한테 전화 오는 날이면 밥이 안 넘어가더라. 지금 이혜훈이가 없는 척을 하는 겁니다. 새 아들이 무려 20살 전부터 억대의 재산을 올렸고, 그게 무려 47억인데 본인만 하더라도 110억이라는 자산가인데 자신은 무주택자라 가지고 집 없는 서름을 겪고 있다. 집주인한테 전화 오면 밥이 안 넘어간다. 이게 얼마나 지금 사람이 모순된 인간이냐고. 이혜훈이 무주택자라서 밥이 안 넘어간다 말했을 시절, 이혜훈은 당시 26억 서초구 전세 아파트에 상가 3채를 보려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혜훈의 이면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주택자로 이어나가는 과정 속에 무려 로또 아파트에 당첨이 돼가지고요 35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느냐? 돈이 있으니까. 당시 분양가가 무려 37억입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당첨이 돼요. 근데 아파트가 37억이야. 이거 당첨되더라도 낼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낸다고 하더라도 대출 없이 가능합니까? 현금 부자 아니면요 대출 없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혜훈은요 그게 가능했지. 왜? 현금 부자니까. 이래놓고 지금 이혜훈이가 나는 무주택자다, 서럽다, 밤이 안 넘어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물어볼게요. 이재명은요 어떻게 말했죠? 부동산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집을 한 채 가진 국민들도 악마화를 시켜가며 모든 대출을 다 때려잡았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요 지금 이혜훈처럼 로또 아파트에 당첨이 되더라도 대출을 못 받아 그 당첨된 아파트를 포기해야 돼요. 자신이 못하게 만든 걸 이혜훈이 했는데 이런 이혜훈이를 지명하고 임명한다? 야, 이거는 이재명이 이혜훈을 통해 자신의 모순을요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이혜훈을 향해서 이재명의 모순 그 자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혜훈의 돈 문제가 어디까지 연결되고 이게 어떤 문제와 어떤 모순이 있는지, 그리고 이재명이 있어 얼만큼 타격이 되는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뻔뻔하고 얼마나 지금 문제가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있습니까? 김병기도 있습니다. 자, 지금 김병기와 관련돼서 맨 처음 터진 게 뭡니까? 강선우와의 녹취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될 건 1억의 출처예요. 근데 강선우의 보좌관은 경찰에 출석한 혐의를 부인하면서 자기는 1억 원의 돈을 받은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강선우와 이 김경 사이에서 뭘 할 수가 있었습니까? 분명히 강선우는요 반환했다 그랬습니다. 반환을 했다라는 건요 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강선우가 돈을 받았다고 지명하는 보좌관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경과 강선우의 돈 거래에 있어서 보좌관이 껴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닐 가능성이 지금 점쳐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집을 7채 보유하고
아들이 11채를 보유했는데 단수공천 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1억이라는 대가가 있는 거고 그 대가를 통해 김경이 단수공천으로서 서울시원 배지를 달았다라는 거고 그 과정 속에 지금 강선우가 보좌관을 팔아다가 마치 자신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호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잡아다가 우리가 수사를 벌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와 관련된 당사자인 김경희가 미국으로 토꼈고 관련된 지금 경찰이 이제 와서 일정 조율을 하겠다고 말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김경희 안 되면요, 김경 제끼고 강선우 먼저 데리고 오세요. 강선우 국내에 있을 거다냐. 수사를 벌임에 있어서 강선우도 당사자인데 왜 강선우를 기다려줍니까? 왜 김경희 거치고 강선우로 넘어가냐고. 경찰 자체가 지금 수사 위치가 얼마나 없는지를 순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뭉갰다라는 게 강선우만 있습니까? 김병기 똑같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경 관련돼서 일정 조율하는 게 아니라 김경 일정 조율하는 동안에 강선우와 김병기 잡아다가 조사를 하라고. 왜 안 합니까? 경찰이 왜 안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이와 관련된 특검을 강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씁니까? 결국 경찰이 이 민주당의 문제를 뭉개주기 때문이죠. 당장 지금 김병기와 관련된 김병기의 모든 비리가 총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탄원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공천 현금인 얘기도 들어가 있지만 김병기 배우자의 법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동작구 그 외의 업추비를 김병기 아내가 유용했다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나오느냐? 김병기 아파트 근처 할인마트에 돈 쓴 내역이 나와요. 동작구 의회랑 한참 멀고요. 심지어 이마트 용선전은 한참 멉니다. 근데 그게 지금 내역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뭐 하는 거죠? 지들 먹느라고 그 위에 업추비를요, 사적으로 유용한 거죠. 업추비가 법화 유용이 한 장이 아니라 2장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나오는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지희 동작구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 업추비서 공통점은 둘 다 동작구의 단수공천을 받아 동작구 그 의원으로 배지를 달고 있다는 겁니다. 다 뭐 하는 겁니까? 김병기가 공천 준 거고 김병기 공천하에서 법화를 김병기에 넘겨가지고 김병기 아내가 유용했다라는 거죠. 한 장 쓴 것도 문제가 되는데 벌써 2장이 나와. 그와 관련된 문제가 탄원서가 등장했다고요. 그런데 이걸 지금 경찰이 몇 번 뭉갠 겁니까? 무려 3번이나 뭉갰다고 합니다. 왜 3번이나 뭉갰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자, 회의 중인데 식당 결제 내역이 나와요. 보시면 2020년 분명히 경찰은 김병기 배우자가 카드를 쓰지 않았다라고 명시했고 이와 관련된 수사를 벌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경찰이 배우자가 쓰지 않았다는 2022년 9월 20일 날 그게 쓴 게 드러납니다. 지금 카드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조진희 동작구 그 의원이 그 9월 22일 당시 동작구 그 의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10시 1분부터 12시 23분 중지되기 전까지 그 사이에 법화가 긁혔습니다. 어디? 백반집에서. 지금 동작구 그 의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백반 한 끼를 먹고 들어올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 다른 사람이 유용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경찰이 알고도 뭉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백반집 가서 누가 밥을 먹었냐? 김병기 아내죠. 관련돼가지고 사진이 나와. 이런 식으로 이런 결정적인 물증과 이런 결정적인 증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했다라는 거예요. 법과 쓴 내용을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백반집에 쓰고 있어.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집 근처 할인마트 쓰고 있어. 사적으로 유용한 겁니다. 근데 이걸 경찰이 무려 한 번도 아니라 3번이나 뭉갰다라는 거예요. 경찰은 수사 의지가 없는 겁니다. 수사 의지가 없다라는 게 한두 개가 아니라 김병기와 관련된 모든 연관성에 있어 수사 의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탄원서가 등장을 하고, 심지어 그 탄원서라는 게 김병기 손에 들어갔고, 그를 통해 김병기가 자신의 아내, 배우자 녹화 유형 관련돼가지고 아내와 대체크회까지 했대요. 그리고 민주당은 이걸 덮기 위해서 그 탄원서가 당 사무처의 접수 처리 기록을 사라지게 만들었고, 여기에는 김현지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병기의 공천화금 비리라는 건요,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건 민주당의 총체적인 범죄이고, 이 민주당의 총체적인 범죄를 우리가 특검을 통해 밝혀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벌써 언론 보도가 나와요. 공천권진 국회의원에 같은 지역구 시의원 7명 6,050만원 후원. 이들이 돈 주고 배지를 거래하는 겁니다. 지방선거 되면요, 장사 벌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야를 막론하고 다 썩었다는, 지방선거판이 벌어지면 여의도에 있는 배지들이 장사판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 돈을 긁어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 정치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특검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까지 모두 다 대입시켜서 소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요, 정치개혁이고, 그래야지만 올바른 정치를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이 서해 구조물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홍동수역 중에서 중국 쪽 경계에 붙어서 살짝 더 먼 거래요. 편하게 중간에 정확하게 그어버리자. 당신들 마음대로 써라. 지금 이재명이 살짝이라도 반조하기 위해서 저 손가락을 보시라고요. 지금 저게 이재명이 할 말입니까? 중국이 이런 말을 해도 우리는 비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살짝 넘어온 것도 넘어온 겁니다. 넘어왔다라는 건요, 뽑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걸 뽑으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못한 채 중국이 살짝 넘어왔다. 그거 나중에 뽑아간다더라. 그래서 우리가 다시 구역을 설정하자 그랬다. 이게 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말이냐고요? 여기에 지금 우리 국이 어디냐고요? 자, 중국은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느냐? 얘네들은 아예 우리의 선박까지 포위 위협합니다. 우리나라가 후남이 간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무슨 무기를 든 것도 아니고, 우리 서해를 관찰하기 위해 조사선을 보낸 거예요. 그것마저도 중국은 지금 포위하고 위협합니다. 얘네들이 뭐라 말하냐면요, 중국 해경이라 무슨 일로 왔냐, 어떤 조사를 하고 있냐 물어봅니다. 우리 바다에 우리가 가는데 중국 해경이 왜 우리한테 무슨 일로 왔냐고 왜 물어봐요? 우리 바다에 우리가 가는데 중국이 어떤 조사를 하고 있냐고 왜 물어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이거 두고 아유, 중국이 중국 쪽 경계에 붙어가지고 살짝 넘어온 거예요. 그만큼 민감해. 대충 넘어가지. 이게 무슨 말이냐고 지금. 이재명이 지금요, 중국을 대하는 거나 북한을 대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얼마 전에 이쪽은 뭐라 그랬죠? 북한이 군사분계선 넘어오는 것도 애매하면 남쪽으로 북한한테 유리하게 설정하는 말했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중국과 북한한테 얼마나 스윗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중국이 우리나라 해역을 넘어오더라도 아유 대충 넘어가. 북한이 군사분계선 넘어오더라도 아유 대충 넘어가. 그냥 다 넘어가자라는 겁니다. 수치사회라는 건, 북한과 북한하는 건요, 상호 호혜적이어야 되는 거고, 그 상호 호혜적이 있어서 중국과 북한은 우리한테 그러지 않는데 우린 그걸 왜 줘야 되는 거냐고. 중국이 넘어온 걸 우리가 왜 실드를 줘야 되고, 북한이 우리 넘어온 걸 왜 우리가 피우를 해줘야 되냐고. 이재명이 지금 중국에 가서 얼마나 실실거리며 사실상 시진핑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지 이 모든 워딩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재명이 쿠팡 관련돼서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느냐? 쿠팡 정보 유출 직원이 중국인 어쩌라고요? 굉장히 뻔뻔해요. 쿠팡의 그 범죄 행위자가 중국 사람이다. 어쩌라고요?
이재명이 쿠팡의 중국인 문제와 관련돼서 오히려 우리 국민들을 향해 어쩌라고 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요 할 말입니까? 그 이재명은 지금 어떤 생각 들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요 해결할 생각이 없더라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쿠팡 문제와 관련돼서 왜 이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잡아와야지 해결될 것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은 지금 이걸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느냐? 자, 쿠팡 피의자 중국인 어쩌라고 말하면서 마치 이것이 혐정선동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중국인 범죄자와 관련돼서 잡아와라, 문제 있다 얘기하는 게 이들이 지금 혐정선동하는 거다 라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쿠팡 중국인 문제와 관련돼서 혐정선동을 하는 겁니까? 중국 관련돼서 쿠팡한테 위치를 알려줬지 않아요. 그래서 유출자를 만났답니다. 용의자를 만나서 노트북을 회수했대요. 점차도 어디 찾지 못한 중국인 용의자를 이 정권의 국정원이 찾았고 그건 쿠팡한테 알려줘서 쿠팡이 그 용의자를 만나다가 노트북 회수를 해갖고 왔는데 이 정권은 이와 관련돼 숨겨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지금 쿠팡 관련돼가지고 이 중국인 용의자를 잡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야지 가해자를 잡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니까 어쩌라고요? 라고 말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뭐 안 잡겠다라는 거예요? 해결 안 하겠다라는 겁니까? 자, 지금 중국인 관련된 문제에 있어 특히 우리 개인정보 유출 관련돼가지고 단순히 쿠팡만 있었습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SKT 개인정보 유출도 있었습니다. 거기도 중국이에요. 지금 중국의 해킹 조직이 우리나라 곳곳을 기용하면서 관련돼 이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야. 수년 동안 거쳐진 일이야. 근데 이걸 해결을 못할 망정 이 정권이 쿠팡을 때려잡는 가운데서 중국인과 관련된 문제를 삼으니까 어쩌라고 말하며 그게 지금 혐정선동이다라고 호도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네. 이재명이 뭐라 말합니까? 일본 사람이면 그때부터 일본 사람 미워할 거니요. 그러면 쿠팡에 미국 사람 있으면 미국 무지하게 미워해야 되는데 그거 늘 안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잠전 이재명한테 물어볼게요. 자, 이재명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지금 쿠팡 관련돼가지고 중국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무런 근거 없는 얘기라고 합니다. 저는 똑같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드와 관련돼 좌파들의 선전선동이자 가짜뉴스라는 게 허여되었습니다. 이재명은 왜 김혜경까지 데려다가 그 사드 선전선동에 함께 목소리 높인 겁니까? 니들 이거를 통해서 반미 시위 집회한 거잖아요. 후쿠시마 선전선동 이거 앞장선 거 이재명 아닙니까? 이거 니들 반일 선동한 거잖아요. 그러면 근거 없이 이런 선전선동을 이어나가며 반일, 반미 모두 다 버렸던 게 이재명인데 쿠팡 관련돼가지고 중국인 문제를 샀는데 그거 어쩌라고 말하며 그게 마치 혐정선동을 하는 것처럼 호도를 해가면서 근거 없다고 말하는 게 이게 얼마나 내로남을 사드 반사는 없어요. 후쿠시마 말 그대로 선전선동입니다. 그런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있어 범죄자와 가해자는요 중국인이 하는 게 드러났고 그걸 이 정권도 인정을 하니까 국정원까지 동원을 해다가 쿠팡을 향해서 가서 만나라, 가서 갖고 와라 라고 말한 것 아니겠어요? 변하지 않은 사실은요 중국 놈이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혐정선동이 되고 관련돼서 어쩌라고 란 말이 나옵니까? 중국인 범죄자까지 옹호하는 이 정권의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이재명이가 셰시도 이러한 체시가 없다. 그야말로 셰시 정도가 아니라 셰시도 믿어서 셰시 아주 그냥 자기도 말을 못하겠어. 아주 그냥 셰시야 셰시. 그냥 친중이잖아요. 이건 친중이 아니라 그냥 아예 이재명이가 사실상 중국 사람이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입니다. 솔직히 중국인 중에서도 이 정도로 이재명만큼이나 시진핑을 옹호해주고 중국의 문제를 옹호해주는 사람이 없어. 지금 무슨 푸켓 관련된 얘기를 중국한테 제대로 해결을 해.
하나는 원하는 얘기를 제대로 하기를 해. 소의 구조물 얘기를 제대로 하기를 해. 급한 거는 중국인 용의 작업하는 얘기를 제대로 하기를 해. 우리의 국익적인 측면에 있어 또는 우리 국민들의 정보 유출이 있어서도 그 어떤 것도 중국한테 제대로 된 얘기를 하지 못하면서 중국을 향해 오히려 얘네들이 해준다고 그랬어. 좀만 기다려봐. 국민들 뭐 어쩌라고. 이재명이 신중 올라오면서 아예 쿨존이고 상납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걸 이 간담회를 통해서도 정리가 확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만 알겠냐고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만 문제 삼겠냐고요? 절대 아니죠. 가장 잘 알고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트럼프와 미국입니다. 당장 미 하원 의원이 이 정권 향해 이 정권 공정위에다가 이 정권의 플랫폼 규제법 서명을 라고 말을 했고 뭐라 말씀드렸죠? 중국 공산당의 선물이란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정권의 친중 관련된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미 하원의 예산 보고서까지 들어갔다고요.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와중에 중국 기업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있다. 한국이 지금요 반미하고 신중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 미국에 손에 끼치고 중국에 이익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트럼프 대통령 기조랑 완전히 180도 다른 겁니다. 트럼프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권은 무슨 판인가 라고 얘기하며 국함을 때려잡는 가운데 가해자인 중국인 범죄자와 관련된 문제는 삼으니까 어쩌라고요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지금 할 말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재명의 모든 발언에 있어 우리나라는 없어요. 다 중국입니다. 이재명 모든 발언에 있어 우리 국익은 없습니다. 무조건 중국과 북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서 저와 함께 해주실 거죠? 사랑해요.